안녕하세요. V지니어스 이청수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애저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강자 VM웨어가 합작한 애저 VM웨어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설명드릴 애저 VM웨어 솔루션 AVS의 주요 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S는 VM웨어의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환경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확장성, 탄력성, 프로비저닝 속도, 유연한 소비 정책, 그리고 폭넓은 애저 클라우드 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리팩토링의 개념인데요.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 기존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게 재구축해 옮기는 방법을 뜻합니다. 다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워크로드가 분산되어 있고 몇 가지만 손댈 수 없다 보니 이러한 리팩토링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AVS는 기존 VM웨어 환경에서 애저로 어플리케이션을 이동하기 위해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 중인 내부 IP까지도 클라우드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대 수천 개의 VM을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술 활용의 측면입니다. AVS는 기존 VM웨어, vSphere, vCenter UI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새로 배울 것이 없고 동일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사용해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사용의 측면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VM웨어 기반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를 운영 중인 환경이라면 운영 중인 워크로드를 AVS로 옮겨 점지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부족한 리소스 확보, 그리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펑션,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애저 IoT 등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기존의 워크로드에 쉽게 연동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가 다양한 이유로 온프레미스 환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쉽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 중인 리소스를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환경으로 옮겨서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워크로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애저 및 AVS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의 이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즈 서버와 SQL 서버 중심의 워크로드를 사용 중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VS 사용 고객에 대해 다양한 비용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윈도우 서버 2008 R2 그리고 SQL 서버 2008 R2에 대한 무료 보안 업데이트가 연장 지원 종료 날짜 이후 4년 동안 제공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OS 된 OS의 보안 연장 업데이트 비용은 연간 기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의 75%에서 125%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보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클라우드에서 레거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실행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및 AVS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해당 제품의 연장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SQL 서버 2012 R2 및 윈도우 서버 2012 R2에 대한 무료 연장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애저 하이브리드 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애저 및 AVS의 기존 온프레미스 윈도우 서버 그리고 SQL 서버 라이센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VS와 함께 실행되는 VDI 데스크톱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오피스 365 배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운영적 관점으로 애저 기능과 VM웨어 관리 콘솔이 통합되어서 초기 및 일상 운영이 간소화됩니다. 예를 들면 애저 구독 크레딧은 AVS 구매에 사용되며 애저 포탈은 AVS 구독 관리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 애저 서비스 청구서에는 AVS 내용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리고 애저 리소스 매니저 템플릿을 이용해서 AVS의 용량 그리고 환경 구성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VS의 통합 감사 로깅, 경고, 그리고 매트릭 관리는 애저 포탈과 애저 모니터에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셋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VM웨어 SDDC 환경의 결합으로 최신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애저 클라우드 API를 통해 VM웨어 및 애저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배포하고 애저 IoT 서비스를 기존 vSphere 기반 워크로드와 연동해 기존 워크로드에 대한 구성 요소를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VMware SDDC 및 vCenter를 애저 포탈에 통합하면 개발자가 AVS를 포함한 모든 애저 서비스를 단일 UI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VM웨어 및 애저 환경 전반에 걸친 통합 ID 관리, 알백은 AWS SDDC 환경 내에서 애저 서비스를 활용할 때 액세스 제어와 관련한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AWS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안에 있는 전용 베어메탈 호스트 위에 VM웨어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 제품이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AWS 환경도 고객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vSphere 기반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역할은 서버 운영자를 대신해 초기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 업데이트, 그리고 수정사항 및 하이퍼바이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오류를 수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AWS를 사용하면 고객은 더 이상 온프레미스의 서버 환경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다만 AWS와 온프레미스의 VM웨어 기반 환경과 결합할 경우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쉽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AWS의 5가지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측면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애저 서비스에 연결하거나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를 사용하거나 한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TKG의 스탠다드를 지원하는 AWS에서 직접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앱을 현대화할 수 있고 AWS로 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 또한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AWS의 사용 사례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이유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임대 계약 만료, 기존 설비 투자 비용이 포함된 캐펙스에서 이를 간소화한 오펙스로의 전환, 노후된 하드웨어를 대체하면서 차세대 사업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고려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은 기존 환경에서 커버되지 못하는 데이터 사용, 스토리지나 백업 용량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의 스토리지가 더 필요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사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 종료 날짜가 지난 윈도우 서버, SQL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애저나 AWS로의 확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클라우드 데스크탑 가상화는 코비드 상황에서 기업이 원격 근무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AWS의 주요 사용 사례였습니다. AWS는 고객이 기본 VMware 플랫폼에서 실행하고 온프레미스 호라이즌 인프라에 대한 확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VMware 호라이즌 VDI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호라이즌 온 AWS 서비스는 호라이즌 데스크톱을 보호하는 재해복구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재해복구는 AWS의 VMware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및 타사 DR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AWS SRM을 통해 고객은 애저 및 AWS를 DR 사이트로 사용해서 자체 DR 시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AWS의 SRM은 VMware 최고의 DR 솔루션의 모든 안정성과 테스트 가능성 이점을 제공합니다. SRM을 또한 클라우드 환경 간에도 다른 애저 위치에서 실행되는 AWS에서 워크로드를 복제하고 복구함으로써 AWS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 또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애저의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애저의 60개 이상의 리전 중에서 20개에서 AWS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AWS 리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리전별 위치 그리고 최신 가용청 정보는 오른쪽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 VM웨어 솔루션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애저 VM웨어 솔루션은 애저에서 VM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AWS를 위한 VM웨어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배포는 애저로 완전히 통합되고 자동화됩니다. 배포 자체는 애저 내부적으로 애저 포탈, CLI 또는 파워쉘이 사용되고 이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배포하고 관리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AWS 리소스 그룹 내에 vCenter에서 관리하는 vCen 스토리지가 포함된 vSphere 클러스터가 있으며 모두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VM웨어의 네트워크 가상화 제품 NXXT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NXXT 트래픽은 AWS의 토르 스위치로 라우팅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라우팅되고 다른 애저 서비스, 인터넷 또는 온프레미스로 다시 라우팅되는 절차를 거쳐 애저의 네이티브 리소스로 통신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VM웨어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HCX 제품은 온프렘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해주는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22년 10월 1일까지 AWS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HCX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HCX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배포하기 전에 식별하거나 구성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로 AWS를 배포하는데 사용할 구독을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 새로 만들거나 기존 구독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기업 계약 EA나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자 플랜 CSP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호스트 할당량을 요청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지원과 함께 지원 요청을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리전과 호스트 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AVS용으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할 수 있지만 기존 리소스 그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배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구독에 대한 기여자 역할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요구사항입니다. AVS를 배포하려면 22비트의 서브넷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주소 공간은 더 작은 서브넷으로 분할되어 vCenter, NXXT, vMotion 및 HCX에 사용됩니다. 다만 이 공간은 온프레미스 또는 애저에 있는 기존 네트워크 세그먼트, 세부적으로는 점프박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위한 애저 VNet, 워크로드 VM을 위한 24비트의 NXXT 등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들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마이그레이션에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 HCX에 대한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정의해야 하지만 이는 배포 이후에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렘과 클라우드의 양방향 통신을 위한 VPN 또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방화벽 구축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애저와 AWS 구성 요소의 논리적 단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애저의 다른 리소스와 마찬가지로 VM웨어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애저 구독 내에서 배포되고 관리됩니다. 구독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수는 확장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구독당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소프트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구독 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위치할 리전이 정의되고 리전 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용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vSAN 클러스터와 EXXI 호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VM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관리용 vCenter 서버, EXXI 호스트, vSAN, NSXT 및 HCX가 포함됩니다. 배포되는 각 추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별도의 관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생성된 각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vSAN 클러스터가 있고 해당 클러스터를 추가, 삭제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및 초기 배포당 최소 호스트 수는 3개입니다. 고객은 최대 4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의 vSphere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당 최대 16개의 호스트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당 96개의 호스트 생성을 지원합니다. 여러 클러스터가 동일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배포되는 경우 관리 구성 요소는 첫 번째 클러스터 내에만 존재하며 모든 추가 클러스터는 완전한 워크로드용 VM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phere HA 및 DRS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애저 VM웨어 솔루션의 하드웨어 클러스터는 애저의 하이퍼 컨버지드 베어메탈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호스트는 시간당 온디맨드 청구 또는 1년 그리고 3년 예약 인스턴스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 서버는 AV36이라는 단일 사이즈만 제공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각 18코어로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된 인텔 제온 골드 6140 CPU가 듀얼 소켓으로 지원되고 576GB 램, vSAN 캐시 드라이브용 1.6TB NVMe 드라이브 2개, vSAN 용량용 1.92TB SSD 8개, 2개의 듀얼 보트 25GB 닉이 제공되며 그중 2포트는 EXXI 시스템 트래픽용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나머지 2개의 포트는 워크로드 트래픽용으로 프로비저닝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표와 같이 초기 3개의 호스트를 프로비저닝 하게 되면 108개의 CPU 코어, 1.5TB의 램, 46TB의 원시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최대 클러스터 크기가 16인 경우 576개의 CPU, 8TB의 램, 245TB의 원시 스토리지 용량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지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플랫폼은 AWS의 스토리지는 VM웨어 vSAN 기반의 가상화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제공됩니다. vSAN은 vSphere 가상 머신을 위해 구축된 VM웨어의 표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vSphere는 커널단에서 클러스터를 x86에 연결된 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vCenter 그리고 vSphere 웹 클라이언트에서 프로비저닝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SAN은 하이퍼바이저와 통합된 솔루션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VM용 스토리지 리소스는 별도의 스토리지 장비 없이 vSphere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동일한 x86 서버 플랫폼에서 컴퓨팅 리소스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따라서 vMotion, HA나 DRS 등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 vSphere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전체 VM웨어 스택과 통합됩니다. VM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그리고 스토리지 SLA의 일상적인 관리는 모두 시스템에서 설정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VM 수준의 정책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vSAN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검증된 기능 그리고 확정성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므로 SDDC를 위한 이상적인 스토리지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 호스트의 로컬 스토리지는 클러스터 전체 vSAN 데이터 저장소의 일부로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가 활성화됩니다. 호스트당 2개 논리 디스크 그룹이 있으며 원시 캐시와 용량이 존재합니다. 캐시 용량은
NVMe SSD 디스크 기반으로 최대 1.6TB, 캐퍼시티 풀은 SSD 디스크 기반으로 최대 15.2TB 용량을 지원합니다. 클러스터의 원시 용량 크기는 호스트당 용량의 호스트 수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세개 호스트 클러스터는 vSAN 용량 계층에서 46.08TB의 원시 용량을 제공합니다. vSAN 데이터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애저 키볼트에 저장된 키를 사용하여 미사용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는데요. 암호화 솔루션은 KMS 기반이며 키 관리를 위한 vCenter 작업을 지원합니다. 호스트가 클러스터에서 제거되면 SSD의 데이터는 즉시 무효화되는데 다만 호스트 간에 전송 중인 데이터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AWS에 배포된 VM은 스토리지 계정, 테이블, 그리고 블랍 스토리지 등과 같은 애저 네이티브 스토리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워크로드 연결은 애저 내부 트래픽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인터넷망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SLA 기반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저 디스크풀은 현재 vSphere 클러스터에 대해 아이스카시를 통해 영구 블록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소 옵션을 제공하는 프리뷰 서비스입니다. 디스크는 울트라 디스크 또는 프리미엄 SSD를 활용합니다. 내대 파일즈 데이터 저장소 또한 비공개 미리 보기로 제공되고 vSphere 클러스터에 대한 N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항목입니다. 네트워크는 VMware NXXT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AWS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VMware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인 NXXT와 함께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닝 되어 제공되며 별도의 NXX를 온프레미스에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T0 게이트웨이는 액티브 모드로 T1 게이트웨이는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배포되는데요.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세그먼트, 논리적 가상 스위치를 연결하고 VM 그리고 리소스 간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및 외부 연결, 노스 사우스 연결, 그리고 와프, 방화벽 서비스 등 기본적으로 활성화 가능한 NXXT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 사용되는 베어메탈 호스트는 다른 애저 IaaS 서비스로 호스팅하는 서버 풀과는 별개로 위치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내의 전용 영역에 있습니다. 애저 VMware 솔루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프로비저닝 되면 전용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엣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엣지 라우터 간의 익스프레스 라우트 연결이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AWS 환경은 애저 공용 서비스 그리고 선택적으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은 애저 리소스와 AWS 리소스가 통신할 수 있도록 기존 네이티브 VNet에서 익스프레스 라우트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패턴은 AWS ER에 연결된 점프박스 VM과 익스프레스 라우트 게이트웨이로 VNet을 생성하고 애저 베스천 서비스를 사용해서 AWS vCenter에 액세스하기 위해 점프박스 VM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데모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용 고객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애저 리전 사이에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를 사용해서 해당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를 AWS를 지원하는 전용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와 피어링해서 온프레미스 리소스, 연결된 VNet 그리고 AWS 간의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애저 리전 사이에 기존에 사용 중인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가 있습니다. 고객은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를 사용해서 해당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를 AWS를 지원하는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로와 피어링해서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AWS 간의 연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은 소스와 대상에 따라 세 가지 다른 경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온프레미스와 AWS 간의 트래픽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래픽은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 고객 엣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동한 다음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를 통해 전용 엣지로 이동한 다음 AWS 토르 스위치로 이동하고 NXX의 T0 게이트웨이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동한 다음 다른 애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ER 게이트웨이로 이동해서 온프레미스와 애저 기본 서비스 간의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호스팅, vSphere 워크로드가 애저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트래픽은 데디케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까지 토르 스위치로 NXXT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ER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됩니다. 다음은 프로덕션이 아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객은 VPN을 통해 온프레미스에서 애저 리전까지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트래픽이 인터넷을 통해 VPN 터널을 거쳐서 ER 게이트웨이로 흐른 다음 AWS용 전용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와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입니다. 이것은 VMware HCX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VMware HCX를 사용하면 vSphere 6.0 이상을 실행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애저 VMware 솔루션 및 기타 연결된 사이트로 VMware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AWS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배포되면 HCX 클라우드 매니저는 추가 기능 탭을 통해 자동으로 배포 및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온프레미스 VMware 환경에서 VM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진 HCX 커넥터를 다운로드 후 구성하면 됩니다. HCX는 최대 25개의 사이트 쌍,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또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를
지원합니다. 기본 HCX 고급 배포에 없는 추가 기능이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서 HCX 엔터프라이즈로 제품의 티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HCX는 환경 간의 안전한 양방향 연결을 생성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이트 페어링은 소스 및 대상 환경에서 HCX 서비스의 관리, 인증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또한 HCX는 애저 익스프레스 라우트 및 SD-WAN을 통한 VPN 연결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HCX 라이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유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CX 어드밴시드 모델은 다운타임이 필요한 콜드 마이그레이션과 다운타임이 필요하지 않은 HCX V모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둘 다 한 번에 하나의 VM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vSphere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미리 VM을 복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복제되면 VM의 전원을 끄고 대상에서 전원을 켜는데 최소한의 가동 중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HCX 엔터프라이즈 추가 기능을 통해서 대량 마이그레이션과 V모션을 결합한 RAV 복제 지원 V모션을 도입해서 다운타임 없이 여러 대의 VM 마이그레이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OS 지원 V모션을 활용해서 하이퍼V 및 KVM 기반의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이를 vSphere 기반의 가상 머신으로 변환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와 운영에 대한 항목입니다. 아주 익숙한 화면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UI가 vCenter UI입니다. 관리자는 익숙한 vCenter UI에서 AWS 인프라에 구성된 리소스를 그대로 관리하실 수 있어서 운영적인 일관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애저 포탈을 통해 손쉽게 인프라 확장이 가능한데요. 컴퓨팅 및 스토리지 확장을 위한 호스트 추가, 그리고 삭제 작업이나 수요에 따른 클러스터 추가, 삭제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서 제공하는 파워쉘 CMD의 컬렉션을 통해서 높은 권한이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 작업이 가능하고 외부 ID 소스 관리, 클라우드 어드민 역할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관리, 스토리지 정책 편집 및 적용, 일부 타사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패키지 설정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배치 정책이랑 인프라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의 vCenter에서 제공하던 DRS 규칙 생성, 관리, VM 간 선호도 설정, VM 호스트 선호도 정책도 함께 관리 가능합니다. vCenter ID 및 액세스 관리의 측면입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은 다른 도메인에서 고유하게 ID 관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사용자 지정 vCenter의 클라우드 어드민 권한은 가장 높은 권한 수준으로 AWS에 대한 전체 관리자 액세스 권한은 마이크로소프트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성과 메인터넌스 그리고 레미디에이션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AWS의 SLA 측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WS를 99.9%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을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구성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3에서 5개인 클러스터의 경우 허용한 장애수를 하나로 설정을 하고요. 호스트가 6개 이상인 클러스터의 경우에 허용한 장애수를 2로 설정해야 됩니다. 또한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용량은 최소 25%의 여유 공간을 유지해야 하고 가상 머신을 시작하려면 클러스터에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AWS는 모든 레벨에서 빌트인된 가용성을 보여주는데요. 물리 호스트에서부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인 EXXI, 네트워크 포트, 렉, 데이터 센터,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에서 이중화된 가용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애저의 인프라 계층과 vSphere 계층 모두에서 장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서 일부 장애 발생 알림이 감지되면 새로운 호스트가 추가되고 장애가 발생된 호스트는 유지관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후 장애 발생된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호스트로 V모션을 이용해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이후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는 클러스터에서 제거됩니다. 만약 장애가 발생된 호스트를 유지관리 모드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클러스터에서 제거되고 VM웨어 HAA에 VM이 재시작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서비스 문제, 계획된 유지관리, 그리고 관련 권고는 애저 포탈의 서비스 헬스를 통해 게시됩니다. 예정된 유지보수 시간은 사용 가능한 총 사용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는 애저의 지원 티켓을 올려서 사전에 기간을 조율 가능하며 예정된 유지 관리 기간 동안에만 발생됩니다. 또한 AWS는 VM웨어 SDDC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최신 릴리즈 버전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버전은 개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EXXI, NXST, vCenter, vSAN의 최신 버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드라이버, 네트워크 스위치의 소프트웨어 및 베어메탈 로드의 펌웨어도 포함됩니다. 패치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적용되기 전후에 알림을 받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고객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적용하기 전 유지 관리 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사용자와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AW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공, 판매, 그리고 지원합니다. VM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AWS를 애저에서 실행되는 VM웨어 플랫폼으로 인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문제에 대해 AWS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AWS 스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원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지원 요청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AWS가 실행되는 애저 베어메탈 서버 및 네트워킹 인프라와 AWS의 VM웨어 구성 요소,
vSphere, vCenter, vSAN, NXXT 및 HCX 이런 구성 요소는 애저 기술 지원팀에서 담당합니다. 만일 지원 문제가 VMware와 연동된 서비스, vRealize, SD-WAN, NXX Advanced Load Balancer,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또는 탄주 이 중에 하나와 관련된 경우 고객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VMware 전문 기술 지원팀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AWS 관리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Iaa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WS 또한 게스트OS의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가상머신의 배포, 구성 및 관리는 고객이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vSphere 기반 게스트OS에 설치되는 VMware Tools 에이전트 및 가상머신 호환성 부분이 포함됩니다. AWS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후 고객은 다양한 유형의 정책, 프로파일 등과 같은 vCenter 서버 및 NXXT의 사용자 지정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수명 주기 작업을 포함해서 가상 인프라 구성 요소 배포 및 구성에 대한 책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게 되며 물리적 인프라의 배포, 구성, 수명 주기 및 관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애저 VMware 솔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보신 리소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데모 영상으로 AWS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배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헬프 앤 서포트로 들어가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규 서포트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서포트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제해 주려면 서포트 리퀘스트를 통해 지원 요청을 올려 승인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 증설에 대한 내용으로 테크니컬 티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애저 VMware 솔루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란에 프로덕션이고 웨스트 US라는 리전에 필요하고 세대 호스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티켓을 리뷰한 후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티켓을 생성해 줍니다. 티켓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구독에 대해서 리소스 프로바이더 내에 microsoft.avs의 프로바이더가 레지스터 됐는지 확인해 줍니다. 레지스터가 완료되었다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이 리소스 그룹을 웨스트 US 리전에 생성해 줍니다. 리소스 그룹이 생성이 되면 해당 리소스 그룹에 애저 VMware 솔루션 서비스를 배포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리소스 네임, 로케이션, 그리고 호스트 사이징을 입력한 후 IP 대역 서브넷을 입력해 줍니다. 이곳에서는 최초 22비트의 서브넷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검토가 완료되었으면 생성 버튼을 눌러 리소스를 생성해 줍니다. 리소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AWS 리소스 내에 커넥티비티 연결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설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 가상 네트워크 설정을 해주고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24비트를 할당해 줍니다. 3개 정도의 서브넷을 생성을 해주는데 게이트웨이 서브넷, 그리고 애저 베스천을 위한 서브넷, 그리고 매니지먼트 서브넷 이렇게 각각 27비트씩 할당해 줍니다. 해당 내용이 저장이 된 후에 다시 리소스 그룹으로 돌아가 베스천 서비스를 생성해 줍니다. 베스천 서비스는 동일하게 웨스트 US에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버추얼 네트워크는 하나 만든 버추얼 네트워크, 그리고 서브넷은 베스천용 서브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퍼블릭 IP 어드레스는 하나가 할당됩니다.
리뷰가 끝났으면 리소스를 생성해줍니다. 베스천 서비스가 생성이 완료된 후 다시 리소스 그룹으로 돌아가 윈도우 10 버추얼 머신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것은 베스천 서비스가 실제로 접속하게 될 버추얼 머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적절하게 정한 후 동일한 리전에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퍼블릭 인바운드 포트를 없음으로 설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항목에서는 퍼블릭 IP를 제외해주고 생성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 점프박스 버추얼 머신이 생성이 되게 되면 베스천을 이용해 이 버추얼 머신을 접속합니다. 접속한 점프박스에서 AVS의 vCenter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AVS 리소스의 아이덴티티 메뉴에서 웹 클라이언트 URL을 복사해 점프박스에서 열어보도록 합니다. 접속용 ID 패스워드는 AVS의 아이덴티티 메뉴에 암호화되어 전달됩니다. AVS의 vCenter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SDDC 데이터 센터 내에 클러스터 1 그리고 3개의 EXXI 호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AVS의 커넥티비티 탭에서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를 생성해 줍니다. 이 익스프레스 라우트 글로벌 리치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애저에 이미 익스프레스 라우트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과 연결해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연결됨을 확인하고 다시 AVS의 vCenter로 연결합니다. 다시 AWS 아이덴티티 탭에서 자동화되어 나타낸 암호를 복사해서 vCenter에 접속하게 됩니다. vCenter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는 클러스터에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버추얼 머신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데모로 HCX를 이용한 온프레미스 AVS 간 VM 마이그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HCX가 양방향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vSphere 온프레미스의 리소스를 AVS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Sphere HCX 매니저에서 마이그레이션 탭을 들어가서 마이그레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그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 VM웨어 데이터 센터 전체적인 버추얼 머신이 표시가 되게 되고 그 중에 리눅스 01번 그리고 SQL 2008 서버 중에 하나 그리고 윈도우 2008 VM 하나 이렇게 3개의 VM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컴퓨트 컨테이너는 AVS SDDC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1번을 선택해 줍니다. 데스티네이션 폴더는 워크로드 폴더를 선택하게 되고 스토리지는 AVS의 vSAN 데이터 스토리지 선택합니다. 데이터는 신 프로비저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v모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약 마이그레이션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 01번의 v모션을 벌크 마이그레이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NXX 로지컬 스위치를 VLL 55번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IP와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한 후 이것을 프라이머리 리그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 고 버튼을 눌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표기가 되고 실제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AVS 내에 있는 vCenter로 접속을 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는지,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CX 매니저에서 선택한 3개의 VM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VS에 대한 테크니컬 오버뷰를 진행한 이청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